자, 이번에는 보에 대해서 보철근량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철근량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조건 있죠. 철근 이음 길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D10짜리는 중량이 0.56, D22는 3.04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단면도 백은도하고 그 다음에 보 단면도가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그 중심간 길이는 6.4m, 그 다음에 안목 길이가 6.0m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 L 길이가 약 1.5m, 중앙부가 3m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부의 보 단면을 보면 스터럽이 D1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간격이 약 150, 단부는 촘촘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는 간격이 300으로 넓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주근은 이렇게 상부근이 2개, 하부근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벤트바가 가운데 하나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굽힘철근이 그 단부는 상부에, 그 다음에 중앙부는 하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보백은 형태죠. 여기에 이제 그 D22짜리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근인 걸 알 수 있죠. 주근이 전부 다 D20인 걸 알 수 있고요. 스터럽은 D10짜리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터럽 D10과 그 다음에 주근 D22를 구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편의상 이 그 중심간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하고 안목 길이를 L이라고 해볼까요? 스몰 L로. 그 다음에 여기 그 상부근의 정착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정착 길이를 A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후크가 있죠. 후크는 H라고 그렇게 기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굽힘철근이죠. 이것이 벤트바인데 굽힘철근이고, 단부는 상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부는 하부에 있는 거죠. 똑같이 굽힘철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근 2개, 하부근 2개, 굽힘철근 1개가 주근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풀어보도록 할까요? 상부근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근이 D22짜리가 2개 있는 거죠. 2가닥. 그러니까 D22짜리가 22mm짜리가 되고요. 상부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기 이철근이죠. 이철근. 이렇게 백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철근을 말하는 건데, D22짜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지금 안목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 그 정착 길이 그리고 후크 길이를 더한 값이 되겠죠. 양쪽에 그렇게 일반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L에다가 A 플러스 H가 되는데, 이것이 몇 개 있나요? A 플러스 H가 2굿이 있죠. 곱하기 2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전체 길이가 되겠죠. 전체 길이 여기다가 단위 길이에다가 가닥수, 그것을 n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L이 얼마죠? L은 안목 길이가 6.0m라고 나와 있죠. 더하기 A가 얼마인가요? A는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얼마죠? 40D입니다. 40D 그냥 적겠습니다. 40D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후크는 여기 이제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10.3D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외워둬야 됩니다.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40D, 후크가 있을 경우는 10.3D, 직경에 약 10.3배를 해준다는 겁니다. 180도로 보통 이렇게 후크가 되어 있을 때 10.3D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2개 있는 거죠. 곱하기 2개. 단위 길이가 되고, 이것이 이제 단위 길이가 되고요. 곱하기 2가닥. 백은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6.0 더하기 40 곱하기 D가 얼마인가요? D는 이게 지금 22mm죠.
주근이 22mm니까 22mm 이 그 치수를 이용해서 산정해야 되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22의 숫자가 공칭 직경의 근사값이니까 나와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이 22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40D 더하기 10.3D니까 이걸 합산해 볼까요? 자, 40 플러스 10.3 곱하기 D는 똑같죠. 22짜리 쓰니까. 그래서 그걸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22mm니까 0.022가 되겠죠. 미터로 하게 되면 이것이 양쪽에 있는 거니까 두 곳에 있는 거죠. 두 곳. 여기는 그 다음에 이것이 단위 길이가 되고요. 두 가닥 있습니다. 두 가닥.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16.4264m가 나오고 이것을 소수점 둘째 자리로 마감을 해서 16.43m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북은 D22짜리 두 개는 총 길이가 16.43m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하북은 구할 수 있겠죠. 하북은도 자, 하북은 이제 압축철근이죠. 똑같이 D22짜리가 두 가닥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북은 D22짜리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여기 이것을 이용해서 하북은도 역시 그 안목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L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L 더하기 그 다음에 하북은에 여기 하북은 압축철근이죠. 압축철근의 정착 길이 이걸 B라고 해볼까요? B 압축철근의 정착 길이를 B라고 한다면 B 플러스 그 다음에 후크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양쪽에 있죠. 이쪽에도 있으니까 두 군데 있죠. 그래서 이것이 두 곳 이게 단위 길이가 되는 거죠. 하나의 단위 길이가 되고 이것이 몇 개가 있나요? 하북은도 역시 두 가닥이 되어 있죠. 두 가닥이 배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똑같이 해보게 되면 자 그러면 L은 6.0m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뭘까요? 더하기 압축철근의 그 정착 길이는 25D입니다. 25D 이것도 이어야 되죠.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40D 압축철근의 정착 길이는 25D 그 다음 후크는 똑같이 10.3이니까 10.3D 곱하기 2가 두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6.0 더하기 25 플러스 10.3 곱하기 D는 똑같죠. 0.022m 아까 D22짜리 쓴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이 두 개죠. 0.022 곱하기 2 이 두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위 길이가 되고요. 곱하기 두 가닥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해보게 되면 15.1064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정착 길이 이것만 달라진 거잖아요. 25D와 45D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15.11m 압축철근 하북은 두 개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주근 중에서 굽힘철근 있죠. 벤트바 굽힘철근 벤트바라고 보통 하죠. 이거죠. 이거 여기 벤트바가 여기 있는데 표시가 잘 안되네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죠. 이게 단부에서는 상부에 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는 하부에 배건 되는 이 굽힘철근을 구해볼 텐데 한 가닥 있는 거죠. 이 굽힘철근도 역시 D인데 굽힘철근의 D22짜리인데
굽힘철근의 단위 거기 길이를 그 여기 이 L에다가 이 경사근이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지겠죠. 이것을 LB라고 해볼까요? LB로 하게 되면 여기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똑같이 그 이제 상부근에서 굽힘철근이 단부에서 상부에 배건되니까 인장철근처럼 똑같이 배건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인장철근과 같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정착끼리 A, 인장 정착끼리 A에다가 후크 이게 되겠죠. 이것이 단위 길이가 되고요. 이거 곱하기 배근 개수, 가닥수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LB 값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이게 문제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 배근 되는 길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보게 되면 만약에 전체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4등분하면 되겠죠. 4등분해서 2등분, 4등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한다면 바로 얘가 4분의 이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가 이제 그 유호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4분의 L 지점, 여기도 4분의 L 지점이 있겠죠. 그 여기가 이제 양쪽 단부죠. 그 다음에 중앙부가 2분의 L 지점입니다. 2분의 L이 이제 중앙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상부근이고요. 상부근, 그 다음에 이게 하부근이 배건두는 지역이고, 벤트바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를 이렇게 찾아볼까요? 4분의 L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건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 배근 길이는 여기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게 되면 보춤 D가 라지 D가 600이죠. 600이면 그 실제 이 배근 간격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건데 배근춤 이걸 뭐 스몰 D라고 해볼까요? 이걸 어떻게 둘까요? 이 스몰 D는 위에 여기 피복 두께 있겠죠. 피복 두께를 빼주는 값이 되겠죠. 보통 특별한 주기가 없으면 약 50mm를 봅니다. 50mm 여기도 50mm 그래서 100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600에서 100이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약 500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500이고 여기는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정사각형이 되니까 이 폭이 500이 될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미터로 하면 0.5m네요. 0.5m 여기도 0.5m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주기가 없으면 대부분 다 이 그 벤트바는 45도로 경사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0.5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길이는 이 길이 있죠. 하부근이나 상부근 길이 있죠. 이 전체 길이 L 값이죠. 이거에다가 여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만큼 더 긴 거죠. 이만큼. 그러죠? 이 길이가 더 커진 겁니다. 이게 이 길이 얼마가 될까요? 이 전체 길이가 0.5 루트 2인데 이것에서 이 길이를 빼준 거죠. 이 길이 0.5m니까 0.5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 길이만큼 더 길어진 거죠. 벤트바는. 그런데 이것이 양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L0는 어떻게 돼요? L 더하기 이게 되는 거죠. 이거 벤트바에 생기는 여장 길이가 생기죠. 그래서 0.5 루트 2 마이너스 0.5m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곱하기 2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L0가 되는 거죠. 이것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L0가 아니고 LB라고 했죠. 아까 벤트바니까 LB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LB가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L 플러스 이걸 0.5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0.5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건 뭐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러죠? 그러면 L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줄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L이 6m죠. 6m 더하기, 이건 대약분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것이 이제 LB가 되는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40D, 여기 A는 40D, H는 10.3D죠. 다시 적으면 40D 플러스 10.3D 바로 쓸게요. 곱하기 0.022, 이것이 양쪽에 있죠. 두 곳. 이게 이제 단위 길이가 되는 겁니다. 단위 길이가 되고 가닥수가 곱하기 한 가닥이죠. 한 가닥. 벤트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구해보면 되겠죠. 이것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8.6274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로 마감하게 되면 8.63m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철근에서 구할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이 굽힘철근인데, 벤트바인데, 벤트바를 구할 때 이 길이,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굽힘철근의 여장 길이를 더해주는 것만 정확하게 산정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이거죠. 이거 이 부분만 빠지지 않고 계산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스터럽, D10짜리 스터럽만 구하면 되겠죠. 느끈 양을 구해 보겠습니다. 느끈 양. 느끈 양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느끈의 단위 길이가 있겠죠. 느끈 한 개의 길이. 이것을 그냥 LS라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100은 가닥수로 하면 되죠. N 100은 개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LS 느끈 한 개의 길이 L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LS는 그 보 단면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 보 외곽 길이를 이제 보 단면을 통해서 보 외곽 길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단면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죠. 여기 이 단면도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 춤이 600이죠. 600. 그 다음에 보폭이 300입니다. 그러면 이 스터럽은 그거보다 좀 작겠죠. 피복 두께를 다 빼고 이걸 구할 수 있는데 무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콘크리트의 단면 600과 이 300을 이용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600이 2개, 300이 2개 있는 걸로 해서 전체 외곽 길이를 그렇게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곽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0.6m) 보춤이 0.6m죠. 그 다음에 보폭이 0.3m. 이것이 2개 있는 거죠.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테두리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1.8m.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스트럽의 외곽 길이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단면의 외곽 길이죠. 그것으로 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느끈양을 구해보게 되면 느끈양은 D10이었죠. D10은 자, 다시 한번 적으면 LS 곱하기 N이었는데 LS가 1.8m죠. 자, 이제 그 다음에 N, 이 100은 가닥수를, 이제 100은 개수를 산정해 줘야 되는데 100은 개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은 개수는 여기 이쪽 그림에서 볼 수 있죠. 이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그 단부가 두 군데 있죠. 1.5m 간격이 이거죠. 일단 단부에서는 150 간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앙부에서는 300 간격으로 그렇게 배근을 하고 되어 있죠. 중앙부는 촘촘하게, 중앙부는 성기게, 그 다음에 단부는 촘촘하게 배근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단부의 그 단위 길이는 1.5m씩 두 군데 있죠. 그
다음에 중앙부는 3m입니다. 3m 그 길이에 300 간격으로 배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어볼까요? 자, 곱하기 전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부가 한쪽 단부가 단부 길이가 1.5m였고 그때 배근 간격은 150, 0.15였죠. 150이니까 0.15m가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중앙부는 3.0m였죠. 그것을 얼마로? 300 간격으로 0.30으로 배근하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또 단부 또 하나 있죠. 똑같이 1.5m 길이를 150 간격으로 0.15m로 배근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다가 한 번만 해주면 되죠. 플러스 1을. 왜냐하면 플러스 1은 왜 필요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길이로 배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격 나눈 다음에 하나를 더해야만 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전체를 정수하면 되겠죠. 정수화해서 플러스 1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1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해보게 되면 1.8m 곱하기 31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5.8m가 나옵니다. 이것이 D10 즉 스트럽의 전체 길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산을 해야 되죠. 중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합산을 해야 되는데 D22짜리는 주근이죠. 주근인데 상부근 2개, 하부근 2개, 벤트바 하나였죠. 첫 번째 상부근이 얼마였냐면 자 상부근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하부근 그 다음에 굽힘근 철근 이렇게 이제 빠짐없이 해줘야 되죠. 상부근이 얼마였냐면 아까 구해보면 16.43이었죠. 자 16.43 밑에였고 그 다음에 하부근은 15.11이었고요. 굽힘철근은 8.63이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40.17m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량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40.17m 곱하기 단위 중량 D22짜리 단위 중량이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얼마였냐면 D22짜리는 여기 나와 있죠. 3.04죠. 3.04 D10은 0.56입니다. D10은 0.56이고 D22는 3.04였습니다. 3.04 그러면 3.04 중량이죠. 이게 3.04 kg/m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량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122.1168 이것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로 마감해서 122.12 kg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D10짜리 스트럽이죠. 스트럽은 아까 구해놨죠. 하나밖에 없었죠. 55.8m 곱하기 단위 중량이 D10은 0.56이었죠. 0.56 kg/m니까 이렇게 해보면 31.248 그래서 31.25 kg으로 이렇게 마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철근량을 산정해 봤습니다.